임산부 영양제라고 나온 제품들도 괜찮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약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두둥실 팜입니다. 임신 중에 그리고 임신 준비 중에 드셔야 할 영양제들 알고 계시는 것들 진짜 많잖아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나 입덧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임신 준비 중 그리고 임신 중에 복용하면 좋을 영양 성분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양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데요. 바로 엽산입니다. 적어도 임신 1개월 전부터는 부부가 함께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DNA 합성에 필수적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태아의 선천적인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용하시잖아요. 부부가 임신 3개월 전부터 복용하셔서 그리고 임신 후에 3개월까지는 꼭 복용하시도록 말씀드리는 성분입니다. 보통의 여성분들은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권장드리지만 임신하신 경우에는 400에다가 200을 더해서 보통은 6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음식으로 섭취하면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식에는 물론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엽산이. 근데 엽산 같은 경우에 만약 하루 권장량을 충족시키려면 정말 이 주먹으로 한 4-5주먹 이렇게 생식으로 하셔야지 충족이 돼요. 이러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리를 하신다면 볶거나 끓이거나 하시면은 이게 손실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B9 즉 엽산은 영양제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DNA 합성에 필수적인 이 엽산은 보조인자인 비타민 B6 그리고 비타민 B12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복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것들도 고려하셔서 제품 선택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량은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고령의 산모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신경관 결손증의 경험이 있으신 산모는 처방에 따라서 더 고용량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주치 선생님과 상담 후 복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입덧이 너무 심한 경우에 복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적어도 임신 첫 4주 동안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복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입덧을 참으시면서까지 너무 무리하시진 않도록 적어도 4주 동안은 복용해 주시도록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복 복용이 좋아요. 하지만 입덧이 심한 경우 이거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 식후에라도 꾸준히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철분제를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의 피도 만들어야 되고 나에게서 필요한 철분의 요구량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철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대부분 임신성 빈혈을 겪게 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빈혈 상태에서 아기가 크게 되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저체중아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분제 보충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너무 빨리 철분제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철분제 같은 경우에 위장장애가 흔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시면 초기의 산모분들은 입덧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입덧이 조금 약해지는 16주부터 출산 후에 3개월까지는 철분제 복용을 해주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철분제 양은요, 보통의 임산부분들은 24에서 27mg 정도 드시는데요. 다태아의 경우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 60에서 100mg까지도 하루의 권장량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특별한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담 후 이 복용량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철분제는요, 기본적으로 식전 복용이 흡수가 좋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장장애라든지 변비가 흔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액상으로 된 철분제를 선택해서 복용해 보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위장장애를 좀 덜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비와 위장장애로 너무 힘드시다 하시면 식후에 복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게라도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분제는요, 비타민C랑 같이 드시는 경우에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모분들이 오렌지 주스 가지고 다니시면서 철분제랑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칼슘제나 커피와 같이 들어가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조금 피해 주시길 권장드려요. 철분제의 경우에 복용하시면서 검은 대변을 보시거나 아니면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놀라시지 마시고 심한 경우에는 약국에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이런 사항까지 고려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 D를 말씀드릴 거예요. 비타민 D는 태아나 아니면 산모한테도 뼈 건강을 위해서라도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비타민 D는 보통 600에서 1000 IU 정도 많이 드시는데요. 이것도 지용성이기 때문에 과량 드시게 되시면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방 검사하실 수 있으시니까 병원에서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하신 다음에 이것에 맞는 복용량을 결정하셔서 꾸준히 복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타민 D, 햇볕에 나가서 햇볕 자주 쐬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비타민 D는 하루 충족량을 받으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하나도 안 바르고 땡볕에 나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옷도 안 입고. 이런 경우는 힘들죠. 여러 가지 제형의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꾸준히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식사 직후, 식사 중 이렇게 드시는 것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식사 꼭 하시고 드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유산균인데요. 임산부의 장 건강이나 임신 중에 변비 예방에도 좋으니까요. 복용해 주시길 권장드리는데, 그리고 태아의 장 건강과 면역에 관련해서도 유산균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나 잘 알고 계시는 미생물 샤워.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유익균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엄마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복용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 유산균을 임신 전기간 동안에 잘 복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보장균수가 잘 들어있는 제품, 그리고 균주가 골고루 잘 들어있는 제품 한 가지 선택하셔서 꾸준히 복용해 주세요. 그리고 복용해 주실 때는요, 아침 식전에 물 한 잔 드시고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복용해 주세요. 그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DHA와 EPA로 나누는데요. DHA는 태아의 뇌발달과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EPA는 혈행을 개선해서 잘 부으시잖아요, 산모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 복용해 주시면 붓기, 부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해 주시면 좋고요. 혈액순환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100mg 이상을 꾸준히 복용해 주시길 권장드리는데요. 이것도 지용성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드시면 울렁거리면서 꾸준히 복용하실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임신 중기, 임신 4개월 때부터 그리고 36주까지 복용을 권장드립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EPA 관련해 36주까지 복용하시라 말씀드렸는데요. 막달에는 EPA가 산후출혈 위험성 때문에 복용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달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달에는 복용을 잠시 끊어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경우는 주치의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실 수 있는데요. 막달에 오메가3를 복용할 것인지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영양제들은 꼭 먹어야 되나요? 하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 두 가지 성분인데요.
첫 번째는 칼슘이에요. 칼슘이 조금 드시면 울렁거림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칼슘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비타민 D를 꾸준히 잘 복용하고 계시면 굳이 영양제로서 억지로 입덧을 참아가면서까지 복용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 D를 잘 복용하고 계시면 소장에서 이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돕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칼슘은 실제로 음식으로도 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이 음식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A도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비타민인데요. 그래서 꼭 복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끊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으신데요. 실제로 임산부 영양제에서는 비타민 A를 이런 우려 때문에 복용하시길 원하지 않는 산모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비타민 A 자체를 제외시키고 출시되는 경우도 많아요. 비타민 A가 과량인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슈가 됐었죠. 이 비타민 A는 실제로는 5000IU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5000IU 넘지 않도록 복용하시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것, 여드름약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소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서 많이들 복용하시고 계신데요. 이 성분 자체는 비타민 A 유도체예요. 복용하시기 전에도, 처방하시기 전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임신 중이신지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이신지 꼭 확인을 하시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복용하시는 동안에는 피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복용하시다가 끊으시면 한 달은 지나야지 그때부터 안전하게 임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복용 기간 동안에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으신 경우가, 한꺼번에 이제 모든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 임산부 영양제라고 나온 제품들도 괜찮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성분들을 하나하나 함량 잘 맞게, 그리고 시기에 잘 맞게 복용하시기 좀 힘드시죠.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잘 들어있는 임산부 영양제들 많이 구매해서 드시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떤 성분들은 포함을 안 시켜 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경우도 있고, 본인에게. 두 번째로는 과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약 챙겨 먹으면서 누가 좋더라 해가지고 다른 약도 챙겨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성분들에서도 과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과량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성분들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꼭 챙겨 드셔야 될 영양 성분들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엽산, 철분제, 비타민 D, 유산균, 이렇게까지는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신 준비 중에, 그리고 임신 중에 복용하시면 좋을 영양 성분들 설명드려 보았어요. 이것들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예쁜 아기 만날 준비 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소중한 약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